이렇게 저는 미스트만 뿌려도 따가울 정도로 피부가 안 좋았어요. 인해서는 아예 바르지도 못했고요. 제가 처음 유일하게 발랐던 게 셀트엑스 그 에센스 하나 겨우 바를 수 있었던 피부거든요. 근데 180도를 쓰고 나서 완전히 화상 입었던 얼굴처럼 많이 뒤집어졌어요. 그러다가 이 명암 반응이 도대체 뭔데 화장품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라고 저는 좀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보통 우리 운동을 해도 근육통이라는 게 있죠. 그것도 하나의 호전 반응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좋아지기 위한 호전 반응이 명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되게 좋게 생각했고요. 뉴스킨 제품은 왜 그렇게 명현이 많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안 좋았던 피부도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회사의 포커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비자 관리하셨을 때 저도 느꼈던 어려움, 그리고 명현 관리하는 거, 소비자 관리하는 거 오늘 다 내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를 이렇게 만나다 보면요, 순조롭게 다 제품이 잘 들어가서 물광도 나고 피부도 건강해지고 좋아서 바로바로 사업도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진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저는 명현이 나서 명현을 알아보기 위해서 180도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제 얼굴이 명현이 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저는 미스트만 뿌려도 따가울 정도로 피부가 안 좋았어요. 인해서는 아예 바르지도 못했고요. 제가 처음 유일하게 발랐던 게 셀트엑스 그 에센스 하나 겨우 바를 수 있었던 피부거든요. 근데 180도를 쓰고 나서 완전히 화상 입었던 얼굴처럼 많이 뒤집어졌어요. 그러다가 이 명암 반응이 도대체 뭔데 화장품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라고 저는 좀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보통 우리 운동을 해도 근육통이라는 게 있죠. 그것도 하나의 호전 반응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좋아지기 위한 호전 반응이 명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되게 좋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일반 화장품 우리 있죠. 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뭐 일반 LG 생활건강에서 나온 이런 시중에 있는 화장품들은요, 사실 크게 명현은 없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써도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을 정도로 평범하게 만들었어요. 굳이 그걸 나눈다면 그냥 지성용, 건성용, 뭐 여드름 정도 이렇게 나눴을 뿐이지 특별하게 큰 명현이 없지만 뉴스킨 제품은 왜 그렇게 명현이 많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안 좋았던 피부도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회사의 포커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명현이 생기는 반응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보자면요. 우리 뉴스킨 회사의 모토 있죠.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 그래서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것은 넣지 않는다라는 모토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서 다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 제품이 뭘로 되어 있죠? 약산성으로 되어 있어요. 요즘은 사실 약산성으로 만든 브랜드들이 조금씩은 나오더라고요. 근데 뉴스킨은요. 처음 시작부터 약산성이었어요. 모든 전 제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 원래 피부는 약산성이지만 우리가 안 좋은 거를 쓰고 자꾸 계면활성제로 세안을 하고 하다 보면 피부가 자꾸만 알칼리화돼요. 우리 세안하는 물도 뭐예요? 약 알칼리예요. 우리 수돗물로 세수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부는 약산성 보호막이 건강하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뭔가를 색조를 하고 그거를 걷어내는 클렌징을 하다 보니까 내 원래 태어났을 때 갖고 있었던 그 보호막이요, 자꾸 걷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상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요, 침투력이 좀 빨라요. 우리 갈바닉도 반응이 되게 빠르죠. 젤이 침투해서 그만큼 리프팅을 시키고 물광이 나게끔 수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타 제품보다 침투력, 리포존 공법이라는 정말 아주 작은 알갱이를 사용을 해서 빨리 침투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뭔가의 반응이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명현 반응도 바로바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일 많이 그 명현 현상이 일어나는 걸요, 제가 몇 가지 적어봤어요. 한 5가지 정도. 처음에요, 뉴스킨 처음 쓰면 어떻게 되죠? 보통은 땡겨. 이런 말씀 많이 해요. 그래서 미스트는 계속 뿌리는데 왜 이렇게 건조해? 제 소비자 만나잖아요. 그러면 수분크림을 줘도 너 너무 건조한 것 같아. 더 촉촉한 거 없어?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저처럼 되게 악건성이고 건조했던 사람들은요, 쓰면 쓸수록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찢어져요. 저는 막 버증이 필 정도로 건조했던 피부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대부분의 베이스는요,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오일리한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느낌에는 바르면요 미끌미끌해요. 촉촉한 게 아니라 미끌미끌해서 발랐을 때 누가 봐도요, 우리 그 연예인들 보면 막 광나는 게요, 오일 베이스로 대부분 광채를 많이 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반짝여요. 근데 속은 건조하니까 그런 분들은 또 계속 오일리한 수분 베이스 오일리한 제품을 더 많이 넣어요. 그럼 결국에는 내 얼굴에 수분이 채워져야 돼요. 우리 몸은 기름을 채운다고 해서 촉촉해지지 않아요. 수분을 채워야 되는데 기름으로 겉싸다 보면 정말로 계속해서 화장품을 쓰면 쓸수록 건조한 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보다 여자들이 피부가 더 안 좋고 많이 건조하잖아요. 남자들은 사실 닦아내는 일을 많이 안 해요. 색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닥 뭐 계면활성제를 써서 막 닦아내는 일을 안 하고, 남자들은 여자보다 약산성이 강해요. 호르몬 분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들은 어때요? 자극을 안 주죠. 잘 안 건드려요. 근데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 그렇기 때문에 많이 피부가 상해 있고 건조한 편인데, 뉴스킨 제품을 처음에 쓰면 우리 이렇게 가뭄진 땅에 오일을 부으면 어때요? 위에서 이렇게 보면 반짝거리게는 보이겠죠. 우리 사과를 랩핑하면 어때요? 랩으로 싸면, 백화점에 가면 사과 이렇게 막 예쁘게 쌓아놓으면 보기엔 되게 싱싱해 보이죠. 근데 그 사과가 싱싱할까요? 오히려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속은 금방 뭉그러져요. 피부도요 수분 베이스를 넣어줘야 되는데 오일리한 걸 그동안 내가 썼기 때문에, 특히 뭐냐면 광물성 오일, 대부분의 색조들은요 광물성 오일을 넣어요. 그래서 우리 화장품 가게에 가면 이렇게 손등에다 묻혀보죠. 그죠? 근데 그걸 왜 하냐면요, 잘 가려지나 안 가려지나를 확인해요. 근데 잘 가려진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광물성 오일이 많이 들어가서 딱 찰싹 달라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비비크림 막 그 워터프루프라 그러면요, 그럼 안 지워지는 거, 잘 가려지는 화장을 하고 나서요 이렇게 햇볕을 봐요. 이런 조명도 보고. 그러면 이 기름은요 빛을 만나면 착색돼요. 그래서 우리 태닝할 때 뭐 발라요? 오일 발라요. 잘 타라고.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광물성 오일의 베이스를 화장품을 쓰고 햇빛을 받게 되면 그게 다 착색이 돼요. 그래서 화장을 안 한 사람이 훨씬 피부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화장을 한 사람은 계속해서 빛을 받으면서 내 피부가 착색이 돼서 화장을 벗겨놓으면 얼굴이 칙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비비를 안 바르면 바깥에 나갈 수 없을 정도의 얼굴이 톤이 많이 죽어요. 그게 일반 화장품의 특징이에요. 광물성 오일이라는 거. 근데 뉴스킨은요 전 제품이 우리 알로에베라라는 수분 베이스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 가뭄진단에 수분을 확 넣으면 수분이 채워지면서 땅이 더 갈라지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요 수분이 꽉 채워지면 촉촉하게 땅이 메꿔져요. 그죠?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요 광물성 오일을 계속 넣다가 갑자기 수분이 들어오면요 느낌에 되게 당기는 거예요. 특히 180도 같은 거 쓰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당기는 게 아니라요 수분이 채워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요 수분을 더 빨리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죠? 네, 가장 미스트, 그 수분의 기초가 되겠죠. 미스트라든지 아니면 수분 크림 라인을 좀 중점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의 팁은 뭐냐면, 미스트를 첫 데모를 하고 첫 구매가 이루어질 때 이 미스트 한 통에다가요 7개의 줄을 쳐준 다음에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칸씩 쓰라 그래요. 왜냐면 소비자들은 그렇게 많이 안 써요. 네. 우리 사업자들은 이렇게 얼굴을 보면 좀 광이라도 더 나고 촉촉해 보이려고 수시로 미스트를 뿌리지만, 일반 사람들은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소비자들이 그대로 사용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수분을 많이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뭘 하셔야 되냐면요,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정도 드셔주셔야 돼요.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요 방광에 있는 수분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우리 고현정 씨나 이렇게 피부 좋은 연예인들 나오면 뭐라 그래요? 어떻게 피부 관리하세요? 물을 많이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맞는 얘기예요. 우리 몸에 수분이 많아야지만 내 얼굴로 끌어당길 수 있는 수분도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180도 같은 거 쓰는 분들한테요 설명서 적어드리잖아요. 그럼 1번 180도 스킨을 뿌린다 이게 아니라요 0번으로요 물 한 컵을 드세요 라고 적어드려요. 물을 먹어줘야지만요 180도 우리 플루이드 사용을 할 때 그만큼 수분을 얼굴을 빨리 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물을 많이 드시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붓는 현상이 많이 있어요. 네, 왜 붓냐면요 수분크림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현상이에요. 진짜 건조한 사람들은요 뉴스킨에 있는 NAPC나 리스토어나 뭐 리즈버네이팅이나 나리싱이나 이런 수분 라인을 넣어주게 되면 얼굴 부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마른 땅이에요. 갑자기 물이 들어오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수분이 부족하니까요, 부종처럼 그렇게 붓는 현상이 생겨요. 근데 제가 여러 사람을 데모냈을 때 이 부었을 때의 반응이요, 또 둘로 나뉘어요. 이 수분크림 뭔가 채워져서 얼굴이 땡땡해졌어 라는 반응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나 명은 났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진짜 눈까지 이렇게 팅팅 부어서 사진을 막 보내요. 진짜 그럴 때 가슴 철렁하거든요. 그때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로 물을 먼저 많이 드시게 해주시고요. 되도록이면 세안을 많이 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미스트를 하루에 미스트 한 7분의 1 양을 꼭 뿌려주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제가 그 본사에서 교육받았을 때는요, 인앤서 한 통을요 그 자리에서 발라도요 시간은 좀 걸릴 뿐이지 다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분을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따끔거리는 현상이 많이 있어요. 제가 느꼈던 거예요. 저는 인앤서도 따가웠고 미스트도 따가웠어요. 근데 왜 따갑냐면 내 피부 산도가요 지금 약산성이 아닌 거예요. 누스킨 전 제품 약산성이랬죠. 근데 내 피부가 이미 뭐 강알칼리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제 알칼리화가 됐기 때문에 약산성이 들어오면 산도에서 쇼크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산도를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초 라인에 뭐가 있어요? pH 밸런스 토너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중건성용, 지성용이 있어요. 지성용은 매티파잉이라고 해서 그 파란 색깔 딸기향 나는, 그래서 내가 너무 지루성이야. 그러니까 피지도 잘생기고 기름도 너무 많아. 근데 건조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지성, 매티파잉을 추천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너무 건조한데 너무너무 따가워. 그런 분들은 건조한 건성 피부에 따갑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중건성용 밸런스 토너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산도를 먼저 맞추셔야 돼요. 이것도 지금 따끔거리는데 180도 쓸 수 있겠어요? 이거는 사업자 욕심이에요. 응? 우리 처음부터 막 180도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180도를 지금 8년째 쓰지만 180도 쓰고 좋아진 거를 아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이걸 쓰려고 그래요. 180도가요, 지금은 워낙 또 다양한 제품들이 많아서 모르겠는데, 제가 초기 사업할 때는요, 뉴스킨 매출 중에 가장 큰 매출을 이루는 게 180도 세트래요. 근데 가장 반품률이 높은 것도 180도 세트래요. 얼마나 명현이 심한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들어가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바로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한번 데모를 하다 보면 따가워요, 좀 뭐 건조한 것 같아요, 뭐 이런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데모를 했을 때는 뭐 사업 전달의 역할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일단 상태를 파악을 하는 게 첫 데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따끔거릴 경우에는 일단 pH 밸런스부터 맞춰줘라. 그래서 pH 밸런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성인데 건조하신 분들은, 뭐 여드름 나는 분들, 그런 분들은 NAPCA 수분크림. 우리 평범하게 옛날 물광 패키지에도 리스토어가 들어가거든요. 리스토어가 아니라요, 내가 여드름이 나고 지성인 경우에는요, NAPCA 수분크림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리스토어 넣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처럼 악건성인데 그냥 건조한 사람, 그런 사람은 리스토어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리주버네이팅 같은 경우는요, 40대 이후 큰 호르몬 변화가 없는 분들 있죠. 근데 건조하신 분들, 왜냐면 너무나 고영양이기 때문에요, 호르몬이 왕성한 사람들은요, 너무 고영양을 넣었을 때요, 막 뽑아져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이 더 난다든지 뾰루지가 올라온다든지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입에 맞춰서 넣어주시는 게 수분을 채우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 또 제가 되게 심하게 겪었던 게, 제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시면 얼굴이 울퉁불퉁해요. 이마가 특히요, 우둘투둘해요. 그래서 저는 성인 여드름은 아니었어요. 여드름 피부는 아닌데 이 좁쌀 있죠, 타타타타타.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광물성 오일을 많이 써서 그래요. 예전에 제가 아무래도 운동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깥에서 훈련하는 일이 많아서 주근깨가 많았어요. 저는 주근깨 때문에 180도를 쓴 거거든요. 지금도 주근깨 때문에 180도를 써요. 전 별명이 빨간머리 애니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엄마가 기미가 많으셔가지고 저는 원체 또 피부가 좀 뽀얀 편이었어요. 요즘은 이제 뭐 바깥에서 활동하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잡티가 많기 때문에 두꺼운 화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에스트로버라는 브랜드의 파운데이션만 썼어요. 그게 제일 잘 가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물성 오일을 많이 계속해서 가리는 화장. 제 목적은요,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숨기는 화장. 뭔가 잘 가려지고 비비로 덮어줘야 되고 화장 안 하면 밖에 못 나갈 정도의
잡티가 많은 얼굴이었거든요. 그런 광물성 오일을 쓰다 보면요, 모공이 어때요? 막혀요. 그래서 뾰루지가 많이 올라오죠. 왜? 그래서 우리 색조 많이 하는 이런 뭐 무용수나 아니면 뭐 뮤지컬 배우들 아니면 연예인들 보면은요, 이렇게 막 가운데 좁쌀들이 많아요. 색조 많이 한 부분에. 그래서 모공이 막히기 때문에 좁쌀이 많이 생기죠. 근데 이거는 한 번에 없어지진 않아요. 한 번에 없어지진 않지만 이때는 뭘 해줘야 되냐면 일단 모공 청소를 해줘야 돼요.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모공 청소가 뭐 있죠? 스크럽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셜이 있고, 그 다음에 엑스폴리언트, 스크럽이 있고, 또 루미스파가 있겠죠. 저 처음에는 루미스파가 없었어요. 그래서 메인이 페이셜 스크럽이었는데요. 엑스폴리언트는 약간 피부가 좀 두꺼운 남자분들이 쓰기 괜찮아요. 그리고 약간 지성인 분들은 얘는 약간 미끌미끌하죠. 네, 그래서 약간 건성인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데, 저는 사실 제가 누스킨 처음 만났을 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먼저 추천하는 건 페이셜 스크럽이에요. 루미스파도 하기 전에. 페이셜 어느 정도 들어간 다음에 루미스파 하라 그래요. 솔직히 저는 뭐 매출로 생각하면 루미스파 먼저 해주면 좋죠. 간단하니까. 근데 진짜 이 사람을요, 정말 건강한 피부로 만들어 주려면요, 사실 각질 제거랑 모공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모공이 청소돼 있어야지 뭘 넣어도 들어가겠죠. 그럼 나중에는요, 톤 맑아지고 좁쌀 없어지고 막 좋아지다 보면 나중에 쓰지 말라 그래도 다 써요. 루미스파, 갈바닉 다 들어가요. 좀 멀리 봤을 때는요, 정말 그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는 게 더 좋겠죠. 페이셜 스크럽 같은 경우는 저는 막 이마에 좁쌀이 막 이렇게 다다다닥 나는 정도였거든요. 이런 데는 좁쌀은 안 났어요. 이마랑 뭐 이런 턱 주변에 많이 났었는데, 페이셜 스크럽 크림이 한 다음에 페이셜 스크럽을 두껍게 발라요. 두껍게 바르고요. 대신에 피부 타입에 따라, 만약에 이 사람이 아토피야, 시뻘게,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건강한 피부인데 좁쌀 여드름이 많고 얼굴이 칙칙하고, 그 다음에 색조를, 그러니까 화장을 지웠을 때 색조가 누렇게 착색된 얼굴이다. 그럴 때는 스크럽을 좀 듬뿍 발라주시고, 저는 한 20분 정도 말려요. 근데 스크럽을요, 많이 하다 보면요, 스크럽 마르는 속도만 봐도 이 사람 피부 상태가 어떤지가 나와요. 정말 모공이 막힌 사람은요, 30분이 돼도 안 들어가요. 잘 안 말라요. 그리고 그런 분들 러빙 하잖아요. 30분 말려서 러빙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때처럼 나와요. 모공 관리가 하나도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쉽게 기능성을 들어가시면 안 돼요. 180도라든지. 그래서 사실 스크럽만 해봐도요, 명현이 날지 안 날지가 저는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스크럽을 했는데요, 우수수수 가루처럼 떨어지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누스킨 건 아니지만 평소에 각질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간단한 기능성 한두 개 정도, 뭐 예를 들어 리프팅 크림이라든지 뭐 180도 앰플이라든지 그런 기능성을 한두 개 정도 추가해 주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페이셜 스크럽을 해주신다는 거.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요, 이제 바쁘지 않는 이상 페이셜 스크럽을 해준 다음에요, 두 번째 만났을 때 루미스파를 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 만났을 때는요, 페이셜 스크럽 하고 그 다음 루미스파를 또 해줘요. 어느 정도 각질 제거가 되고 나고 한 두세 번 이상 사람을 데모를 해주고 관리가 들어가면 피부가 조금 수분도 채워지고 하고 나면 피부가 건강하기 때문에, 대신에 페이셜 스크럽 한 다음에 이중으로 루미를 할 때는요, 젠틀 헤드로만 사용을 해요. 그리고 미스트를 충분히 뿌려서, 물이나 미스트를 충분히 뿌려서 촉촉한 상태로. 왜냐면 이중 각질 제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이중으로는 추천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냐면, 자, 루미스파도 될 수 없을 정도의 막 여드름에 이미 다친 피부야. 그리고 스크럽도 너무 아파서 못한대요. 따갑대. 그럼 그럴 때는요, AC 마스크를 해주시면 돼요. AC 마스크 파란 색깔 있죠? 스머프팩. 그거는요, 너무 건조한 사람이 쓰기에는요, 조금 건조하게 더 느낄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AC 마스크가 좋은 이유는요, 끈적거리지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한테는요, 릴리프가 더 맞는 거예요. 제 피부로 따지면. 그래서 이 AC 마스크에는요, 각질 제거 기능이 다른 마스크팩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럴 때는 AC 마스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갈바닉 해주시고 에이스 마스크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누스킨의 전 제품 있죠. 우리 클리어 에센스, 그 다음에 화이트닝에 있는 폼 클렌징, 180도에 있는 폼 클렌징, 에이지락에 있는 폼 클렌징, 클리어 액션에 있는 폼 클렌징 모두 다요,
어느 정도의 각질 제거해 줄 수 있는 기본 베이스는요 다 들어가 있대요. 본사에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굳이 만약에 이것도 힘들다 하시면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또 하나는 2번, 3번, 4번은 클리어 에센스. 자, 이거 아마 많이 안 써보셨을 텐데 얘는 초록색 병에 돼 있어서요 화장솜에 펌핑해서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마스크팩 붙이는 것도 너무 귀찮아. 아니면 남자들인데 스크럽 하기 싫어. 남자들은 스크럽만 해도 피부가 확 환해지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그냥 클리어 에센스에다가 뭐 인앤서 정도만 쓰게 단품처럼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면 각질 정리되죠? 어느 정도 토너 역할도 하죠. 그 다음에 수분까지 넣어버리면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해주면 좋죠. 남자는요 스크럽 하라고 하면 잘 안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데 스크럽 말려서 뭐 하세요 뭐 하면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롬앤스파는 좀 부담돼. 근데 각질 제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뭐 이렇게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좁쌀이 올라올 때는 반드시 모공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4번째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요. 그럼 그때는 뭐가 들어가냐면 클레이팩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클레이팩의 역할은 뭐냐면 딥 클렌징이에요. 화이트닝과 딥 클렌징. 뭔가를 뽑아내는 거예요. 속에 안 좋은 성분을 빼주면서 톤을 밝게 해주는. 그래서 페이스 다음에 페이스 젤, 우리 갈바닉 페이셜 젤 하신 다음에 클레이팩 하시면 안 돼요. 좋은 것까지 다시 또 뽑혀요. 네, 우리 페이셜 젤에는 영양 성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클레이팩이랑 갈바닉을 한다고 하면 순서는 클레이팩이 먼저 되겠죠. 뭔가 빼주고 청소해주는 거 항상 먼저 해주셔야 돼요. 갈바닉보다는. 그래서 클레이팩을 하게 되시면 이제 좁쌀도 어느 정도 뽑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딥 클렌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처음 좁쌀이 많으신 분들은 페이셜 스크럽이나 루미스파, 클레이팩 정도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를 만나면요 데모스트레이션을 한 8번 정도 하거든요. 8번, 주 1회씩 8번이면 2달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정기구매해서 쓰게끔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만나고 5, 6, 7, 8번째 만나면요 이 데모들이 저는 다 달라요. 그리고요 이렇게 밀당을 해야 돼요. 소비자를 다 한 번에 보여주려고 하면요 도망가요. 그리고 귀찮아서 안 해. 제가 처음에 소비자 관리를 해보니까 처음에 오신 분들한테 크리미하고 페이셜 스크럽하고 클레이팩하고 갈바닉하고 목 풀어주고 리프트팩 해주고 실험 보여주고 회원가입 시키니까 1시간 반,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했었어요. 한 1년 이상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구매는 많이 하는데요. 재구매율이 늦어져요. 혼자 그렇게 못해요. 우리 동안방도 어때요? 너무 미션이 많으면 지쳐하잖아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데몬이 가장 좋아요. 요즘에는요 데몬을 저는 한 20분에서 30분 안에 끝내요. 대신에 자주 만나요. 그래서 이때는 뭐 페이셜 스크럽을 해주면 이때는 루미스파를 해주고 이때는 클레이팩을 해주고 이때는 리프트팩을 갈바닉은 기본 다 들어가고요. 이때는 리프트팩을 뭐 해주고 그리고 이때는 뭐 갈바닉은 다 들어가지만 뭐 루미스파랑 또 뭐가 있겠죠? 뭐 마스크팩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피지가 많은 코 피지가 많은 사람은 갈바닉 해주고 리프트팩으로 코 피지를 뽑아준다든지 그리고 또 한 번 갈바닉을 하고 나서 뭐 양자 측정을 해준다든지 매번 다른 데몬을 해요. 그래야지 소비자가 저를 계속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좁쌀 관리는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건조한 것도 없어지고 따끔거린 것도 좀 나아지고 그 다음에 좁쌀도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기능성을 쓴 거야. 180도로 예를 들어 썼다고 해볼게요. 아니면 클레이션을 썼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또 그냥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한 번도 다시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180도로 쓰고 나면요 막 벗겨져요. 허물 벗겨지듯이 계속 밀리고 계속 벗겨져요. 그게 뭐냐면 180도는요 세포 재생 주기를 어떻게 바꿔요? 180도 바꾸는 거예요. 이름 되게 촌스럽잖아요. 180도. 180도 내 세포 재생 주기를 확 바꿔요. 왜냐면 재생이 나이가 20대가 넘어가면 재생이 늦어지잖아요. 우리 이렇게 쭉 해서 상처 나도요 애기들은 금방 아물지만 할머니들은 어때요? 잘 안 아물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재생이 늦어져요. 피부 재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화장 안 받을 때 있었죠. 뉴스킨 사용하시기 전에. 그럼 다시 세수하고 막 다시 화장한 적 있었죠. 화장 잘 안 먹는다고 우리 표현을 하죠. 그게 뭐냐면 알아서 죽은 각질과 그 세포가 떨어져야 돼요. 28일에 한 번씩. 근데 그게 젊었을 땐 그게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세포 재생 주기가 늦어져요.
내 나이만큼. 그럼 그거를 빠르게 돌려주기 위한 방법이 기능성 제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80도는 세포의 재생 주기를 빠르게 돌려주는 건데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재생이 한번 싹 돌고 나요. 그러면 새로운 살이 돋는다고 표현을 하죠. 새로운 세포가 재생이 되기 때문에 막 뻘겋게 벗겨져요. 막 밀려요. 저는 뱀가죽 벗겨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저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명현이 확실하게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180도는요 한 달에 한 세트 쓰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감기약 7일분나 예를 들어 쥐어주면 7일 동안 다 챙겨 먹으면 그나마 빨리 낫죠. 항생제긴 해도. 의사님 말 들으면 그만큼 빨리 낫잖아요. 안 먹을 때보다. 똑같아요. 스탠포드 의대에서요 180도를 만들 때는 한 달치로 만들었어요. 한 달 안에 이 5종 세트가 정확히 똑같이 똑 떨어지는 사람은요 빨리 좋아져요. 근데 매달 그렇게 한 세트를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좋아질 때까지는 그 회사에서 권장하는 양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 제품은 거의 한 달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질이 벗겨지게 되는 이유는 세포가 재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렇게 재생할 때는요 재생 에센스 라인을 많이 권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제가 말씀드렸듯이 셀트렉스는요 뭐라고 그 본사에 표기가 돼 있냐면 모든 피부 타입에 적합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약하거나 따갑거나 여드름이거나 아토피거나 지성이거나 다 맞아요. 그래서 가장 제가 그랬죠. 처음에 제가 유일하게 쓸 수 있었던 게 셀트렉스 에센스라고. 그래서 이렇게 셀트렉스 에센스라든지 아니면 가장 좋은 재생은요 페이셜 젤. 갈바닉 1번, 2번 젤 있죠? 이게 가장 재생이 좋아요.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로 좋냐면요 우리 아토피 막 오래된 사람 보면 태산화된 피부 있죠? 까맣게 코끼리 피부처럼 된 걸 태산화라 그러거든요. 막 이렇게 팔꿈치 접히는 데라든지 태산화된 피부도요 페이셜 젤로 갈바닉을 해주면 세포가 다시 새롭게 살아나요. 그래서 가장 재생이 좋은 게 요 페이셜 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그 밖에도 트루페이스 라인이 좀 재생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뻘개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산도 쇼크예요. 산도 쇼크. 네, 만약에 내가 계속 쓰는데도 계속 얼굴이 붓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얼굴에 계속 열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요 추가적으로 티그린. 티그린의 역할이 뭐죠? 항염, 항열. 염증을 내려주고요. 열을 내려줘요. 또 하나 인앤서의 역할이 뭐예요? 항염, 항열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추가적으로 같이 들어가 주시면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빨개지는 거는 열을 좀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게 열 때문이 아닌 산도 쇼크다 하실 때는 pH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약에 기능성을 안 썼는데도 계속 빨갛다 하시는 분은요 pH로 조금 pH 라인 가장 순한 라인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80도 이제 한 달 썼어. 그러면 너무 좋은 것 같아. 쫀쫀해진 것 같아. 광도나. 근데 기미가 더 진해진 것 같아. 잡티가 더 진해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공감하시죠? 저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잡티가 진해지는 게 아니라요. 잡티가 진해질 수도 있어요. 선크림을 제대로 안 하시면. 왜냐하면 180도라는 거는 뭐죠? 아하 성분이 들어가 있죠. 아하파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요. 약간의 약산보다는 조금 산성이 좀 세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을 제대로 안 해주면요. 끓어요. 천연 IPL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병원에서 IPL 하시죠? 병원에서 IPL 기계를 꽂아서 하면 우리 피부 얇아지는 거 아시죠? 왜 그래요? 220V 꽂아가지고 기계로 지지잖아요. 우리 몸은 14V예요. 내 몸이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강한 기계예요. 근데 180도는요. 내가 기계로 박피를 하지 않아도 천연 박피 IPL 시스템으로 나온 게 180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80도 쓰신 분들은요. 반드시 선크림 하시고 그다음 이중적으로 BB에 SPF가 들어간 비비크림이나 요 파우더 우리 색조를요 추가적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180도에서도 우리 동그란 통에 들어있는 거 있죠. 5종 세트 별개로 하는 IPL 그거는요 밤에만 쓰게 됐어요. 걔 아침에 쓰고 나가잖아요. 얼굴 다 타요. 저는 그래서 몰라서 이걸 아침에 썼어요. 플루이드 대신에. 그랬더니 그날 트레이너를 일할 때 선생님 어디 동남아 다녀오셨어요? 여행 다녀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얼굴 시커멓게 탄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180도 워시도요. 우리
그 뉴스킨몰에 보면은요 1분에서 2분 정도 놔두었다 세안하세요라고 적혀 있어요. 적혀 있기는 설명서에. 근데 아직 피부 재생 주기가 원활하지 않은 사람 1분 놔두면 얼굴 시뻘개져요. 타요. 왜냐면 비타민 C가 약간 발열에 그 180도 워시 손에 하면 따뜻하잖아요. 문지르면. 그리고 약간 홍삼 성분도 들어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선크림을 180도로 해주셔야 되시고, 그 다음 180도를 어느 정도 쓰다 보면 잡티가 더 생기는 게 아니라 내 톤이 맑아진 거예요. 칙칙했던 얼굴이 톤이 맑아지니까 잡티가 잘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180도는 한 번에 뿌리를 없애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비자 측정을 가면은요, 그거 보여주죠. 관리를 하셨을 때랑 안 하셨을 때 이거 보여주는 거 보셨어요? 네. 비자 측정 해보셨죠? 네. 그러면 거기 매니저들이 자, 회원님 관리를 하시면요, 안 하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자외선 차단을 잘했을 때는 얼굴이 되게 뽀얗게 나오는데 자외선 차단 안 했을 때는 막 잡티가 많아요. 왜냐면 누구나 우리는 잡티는 있어요. 심지는 다 갖고 있는데 그거를 연하게 만들어주는 게 180도 기능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갈바닉인데요. 갈바닉을 하실 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 바디젤 먼저 많이 하시죠. 처음에 데모를 하실 때는요, 저도 본사에서는 얼굴이 갈바닉으로 바디젤로 많이 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채워져 있는 지방까지 뺏어갈 수가 있어요. 지방을 분해해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 셀룰라이트 분해해주잖아요. 바디 갈바닉으로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요 턱 라인, 뭉친 근육이라든지 림프 푸는 쪽을 되도록이면 사용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통통하고 예쁜 이마는 굳이 바디젤로 건드리지 마시고 대신 한 번 정도 뭐 좁쌀 여드름이 있다. 그럴 때는 한번 이제 좁쌀 여드름 뽑아내는 역할로 하실 수 있는데 나이가 40대 이후로 갔다 하시면 거의 그냥 페이스젤을 많이 밀고 나가세요. 페이스젤이랑 마스크팩.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얼굴이 좀 뚱뚱하셔가지고 두둑하셔갖고 막 이렇게 여기 이중턱도 있고 그런 분들은 좀 바디젤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얼굴이 얄쌍하시고 탄력이 너무 없고 그런 분들은요 바디젤로 하시면 너무 얼굴에 살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파워 마스크 있죠. 파워 마스크는 저도 이제 제안을 해보면 페이셜 젤을 쓰셨던 분들은 페이셜 젤이 더 좋다고 말씀하세요. 왜냐면 뭔가 거품도 나고 막 깨끗해지는 느낌이라고 하시지만 파워 마스크는 어떤 분들한테 좋냐면 아까 이렇게 스크럽을 쓰기도 좀 힘들어서 AC 마스크를 쓰거나 클리어 에센스를 쓰는 분들 있죠. 예민한 피부는요 갈바닉이 왔다 갔다 해도요 되게 따갑다 그래요. 자극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파워 마스크팩을 해주시면요 걔가 마이너스 2.14도로 낮춰주면서 또 쿨링 효과가 있어요. 진정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갈바닉이 안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워 마스크로 좀 채워줘서 건강하게 만든 다음에 페이스젤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거로 순서를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팩 종류. 그래서 아까 클레이 팩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리프트 팩. 리프트 팩도 마찬가지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첫 대본에서는 잘 안 해요. 세안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시간이 여유롭다고 하면 해드려요. 대신에 리프트 팩을 말리는 동안에 뭐 가입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거북이 보상을 해준다거나 그런 시간으로 많이 활용을 해요. 아니면 저는 약산성 실험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뭐 폼 클렌징 실험을 보여준다거나, 왜냐면 말랐는데 15분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리프트팩은 어느 정도 하고 났을 때는요 저는 좀 남겨놔요. 갠 거를 한 번에 다 바르지 말고 좀 남겨놔요. 그래서 한 번 꼬독꼬독 마르죠. 그럼 우는 부위가 있어요. 그죠? 거기 한 번 더 발라주세요. 그러면요 진짜 더 팽팽하게 펴져요. 그리고 막 집에서 데모를 한다 아니면 어디 조금 누울 수 있는 곳에서 데모를 한다 하시면 여기 목까지 다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고 끝내면 그렇게 하고 끝내요. 근데 어느 정도 좀 양을 넉넉히 계속 한 번 하고 완전히 말랐을 때 그 위에 한 번 더 바르면요 더 빨리 리프팅도 되지만, 우리 리프트팩 하면 몇 시간 지속돼요? 리프팅이 8시간 지속돼요. 페이셜 젤을 했을 때는요 리프팅 효과가 24시간이에요. 24시간. 그래서 우리 페이셜 젤 한 다음에 리프트팩까지 하면 완전히 올라가죠. 그래서 만약에 갈바닉을 살 여력이 안 돼? 그럼 리프트팩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2번 정도 바르게 해주시고요. 바르신 다음에 미스트로 한번 쭉 꽉 마르면, 꽉 당겨주면 이완을 시켜주세요. 그럼 쭉 수축했다가 이완되죠. 또 말려요 살짝. 또 수축이 돼요. 또 한번 뿌려주면 또 이완이 돼요.
그래서 수축 이한, 수축 이한이 되면요 탄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데모 하실 때 뭐부터 하세요? 데모 많이 하시잖아요. 크리미를 하죠. 그죠? 크리미 할 때는요 뭘 설명해 드려야 돼요? 자, 크리미는요 콩성분이에요. 그죠? 콩성분이면서 진정을 시켜주면서 피부에 수분도 넣어주지만 노폐물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클렌징 역할을 하죠. 그러면 이때 이 얘기를 해주세요. 자, 우리 제품은요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것은 넣지 않고요 모든 수분 베이스고요. 그다음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데 크리미의 역할은 피부를 진정시키면서 노폐물을 녹여서 자극 없이 클렌징을 해주는 거예요 하면서 회사 소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데모는 왜 해요? STP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매출 올리고 하는 거는요 잠깐 초기 사업 때 잠깐이고 어느 정도 내가 안정화 포인트가 되고 나면요 그때는 이제 STP를 하기 위해 데모를 잡는 거예요. 왜? 초대해야 되니까. 초대해야 되면 회사 설명해야죠. 회사 설명한 다음에 보상 풀어야죠. 그 다음 뭐예요? 정기구매 넣고 내로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 아시는데 모르시는 표정이네. 그래서 크리미 하실 때는 회사 소개를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페이셜 스크럽이나 아니면 루미스파를 해줘요.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리포존 공법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저희 스크럽은요 일반 스크럽과 다르게 리포존 공법으로 만들어서요 바르신 다음에 충분히 말려서 러빙을 해서 각질을 떨어뜨려줘야 돼요. 시중에 있는 제품은요 러빙을 하시면 안 돼요. 보통 물을 묻혀서 러빙을 많이 해요. 그죠? 그 왜 그러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스크럽 제제는요 뾰족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미경을 보면 입자가 뾰족하다고 해요. 리포존 공법으로 만든 우리 페이셜이나 엑스폴리언트 제품은요 현미경으로 봤을 때 그 입자 구조가 구형이래요. 동그라미. 그래서 러빙을 해도 자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크럽을 할 때는 리포존 공법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루미스파의 효능을 설명해 주셔도 되죠. 아까 우리 사장님이 물어보셨는데 정말 바쁠 때는요 손때문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뭐 이런 거 다 못하니까 루미스파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뭐가 들어가요? 갈바닉 들어가죠. 갈바닉 들어갔을 때는요, 저는 이제 미국 회사에 대한 회사는 미국 거고요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갈바닉 할 때도요, 갈바닉의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기초 제품이 들어가겠죠. 기초 제품이 들어갈 때는 이제 약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누 실험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타 제품과의 차이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 제품들은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데서 만든 제품들은 그냥 평범하게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지만 뉴스킨 자체는 피부를 우리 원래 건강한 누드스킨의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원래 태어났을 때의 약산성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 회사의 포커스이기 때문에 전 제품이 약산성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일단 회사 소개 다 끝났죠? 자, 그 다음 뭐예요? 소비자 캐시백 얘기해야죠. 그죠? 오늘 제가 아침 모닝스쿨에 들은 얘기인데요. 소비자 캐시백을 얘기할 때 마이 사이트를 그냥 개설해주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챗봇이라고 그러죠? 우리 뉴스킨몰에 가면 챗봇이라고 있어요. 걔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더라고요. 상담은 필요도 없어요. 훨씬 빨라요, 챗봇이. 그럼 거기다 적어보세요. 거기다가 마이 사이트 개설하기. 그러면 챗봇이 다 알려줘요. 그대로만 개설해주세요. 대신에 소비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회원님 쓰고 좋으시면요. 회원님 사이트 이거 링크 보내주세요. 그럼 그럼 회원님한테 알아서 그냥 6% 돼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굳이 주겠다는데 안 받겠다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비자 캐시백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바로 뭐 사업 설명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 다음에 다음에 약속을 기약을 하죠. 소비자 캐시백까지만 얘기해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막 이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만약에 사업을 목표로 온 분한테는 얘기하지만 제품이 궁금해서 오신 분들한테는 부담을 안 들게 해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음 약속을 잡는데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아요.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요. 매주 만나요. 그래서 이 사람 머릿속에는요. 우리 월요일 11시는 갈바닉 스쿨 오는 것처럼 월요일 11시는 피부 관리하는 날 이렇게 딱 새겨줘요. 그래서 이 사람 왜냐면 피부 재생이 한 번 한다고 좋아지지 않거든요. 재생 속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8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최소 우리 턴오버 주기가 있기 때문에 한 8주 과정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대신에 첫 데모는
그냥 무료로 해주죠. 첫 데모니까. 대신에 두 번째, 세 번째 데모니 들어갈 때는 적어도 자기 제품을 구입해서 관리비는 안 받잖아요. 그죠? 자기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자기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갈바닉 기계도 한 번은 내가 해주지만요. 두 번째 기계를 안 샀어? 자꾸 손에 쥐어줘야지 자기가 해본 거는요. 갖고 싶거든요. 우리 애플 스토어 가면 어때요? 자꾸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해보면 갖고 싶죠. 사람 심리가 그렇대요. 갈바닉도 마찬가지로요. 우리 지금 예쁘게 나온 그 하얀색 갈바닉을요. 한 번은 해주지만 두 번은요. 사용해보라고 직접 해주시면 내 손에 그게 들어왔을 때 더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두 번째 제품, 두 번째, 세 번째에는 자기 제품을 가져와서 관리를 해주실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초기 사업 때는 너무 막 다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내 것 주고 장착 막 써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거 힘들잖아요. 우리 초기 비용 없이 시작하는 게 이 뉴스킨의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대문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거 말고 또 다른 명연이 있으셨던 분, 궁금하신 거 질문을 받을게요. 그 성인 여드름의 경우에는 샴푸도 같이 바꿔줘야지 좋다고 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두피는요 뭐예요? 다 모공이에요. 그죠? 그리고 모낭충이 제일 어디서 모낭충이 내려와요? 이 모공에서 내려와요. 모낭충이 어디 살아요? 모낭충은요 알칼리에서 서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 샴푸 계면활성제 막 쓰잖아요. 계면활성제가 알칼리잖아요. 우리 양잿물이 알칼리잖아요. 빨래비누 실험하시죠. 그러면 기존의 뉴스킨 샴푸가 아닌 다른 샴푸를 막 쓰면 여기가 알칼리이기 때문에 모낭충이 사는 서식지예요. 그럼 모낭충이요 야행성이기 때문에 불을 끈 밤에만 나와요. 얼굴로 기어 나와서 모공 안에 있는 찌꺼기를 먹고 거기다 배설도 해요. 그러면 모공에 찌꺼기가 쌓이고 그다음에 그 모낭충의 발들이 이렇게 발톱이 달려서 스쳐 지나가면서 알게 모르게 스크래치가 나요. 그게 다 기미 잡티가 되는 거예요. 지나간 자리에. 그래서 첫 번째 모낭충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두피도 약산성으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근데 뉴스킨 전 제품의 약산성이랬죠? 샴푸도 전 제품의 약산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되게 질문 잘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바꿔주셔야 될 거는 샴푸예요. 그리고 샴푸가 부담스럽다고 하면 바디바로도 한 번씩 머리를 감으라고 해주세요. 충분히 감기거든요. 여기 두피 같은데. 그럼 모낭충이 사별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드름 있는데 딱 보면은요 이렇게 머리 풀고 다니는 사람 보잖아요. 여기 이렇게 여드름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떻게 그럼 물어보세요. 샴푸 뭐 쓰세요? 분명히 약산성 샴푸 거의 잘 안 써요. 그런 분들은요 제품 들어가기도 전에 샴푸랑 이제 바디용품을 바꿔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약산성은요 건강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려요. 뉴스킨 아니어도 약산성이면 쓰세요. 시슬리가 약산성이거든요. 몇 개의 제품 중에서 어떤 한 분은 시슬리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쓰세요. 근데 가격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한번 시슬리 다 쓰시면 약산성 뉴스킨으로 한번 바꿔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좀 도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런 거 궁금하시면 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명연만 관리 잘 되시면요 완벽한 매니아가 돼요. 이거 극복하고 좋아진 사람은요 절대 타 브랜드로 안 가요. 잘 관리해 주셔서 사업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